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화회장 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 시장 상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추석을 앞두고 좀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고용지표 관련해서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특정 포지션을 취하면서 가지고 가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지난주에 추석까지는 상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틀렸지 뭐. 틀렸다고 방송이나 자료에도 올렸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분명 하방으로 포지셔닝을 잡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전략은 변함이 없고 파생으로 이제 만기 때까지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하고 선물 매수 합성한 거를 네. 삼성전자 이제 청산시키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 갖고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청산된 게 이제 그러면서 선물을 땡기나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삼성전자를 죽자사자 그냥 더 매도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상방 본 거 다 하방 반대로 그러니까 12일까지는 올릴 일 없는 거지 이제. 근데 그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하방 포지션을 했다가 극적으로 그때 상방으로 뭔가 보여준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러기엔 또 우리가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열받게 추석 때 올릴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놀 때 걔네들은 또 그때 다 해먹을 것 같고 그 추석 끝나면 또 하방 가고? 그럴 것 같고 아이고 요새 장 만지는 거 보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격이야. 삼성전자. 나는 7만전자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7만전자에서 2,000원을 빼니까 지금 68,000원대거든. 한종희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 7억 3,900만 원을 태웠대요. 아니까 그런 건 상관없고 그 사람들이야 자사주 사갖고 1년이든 2년이든 다시 삼성전자 8만원 넘어가면 팔면 되는 거. 8만원 넘어도 안 팔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공격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밸류체인 중 하나인데, 아무래도 좀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데 왜 삼성전자를 더 공격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공격을 해도 SK 하이닉스가 공격을 받는 게 맞잖아요. 아니 SK하이닉스도 공격해. 그냥 우린 대한민국 공격하는 것 같아. 8월 23일부터 정확하게. 8월 23일부터. 그날이 이제 일본 총재가 금리 인상 지속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었거든. 네. 그날부터 아시아 해지들이 이제는 엔캐리 3차 청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주 때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걸까요? 나중에 해먹으려고. 해먹으려고? 이게 주가를 낮게 해놓은 다음에 올려야 가볍게. 그러니까 내년 올라가니까. 작품을 지금 죽여놓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박살나고 있는 소부장이 내년도에는 3억 번 들어간 따블이나 따따블 나는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장입니다. 근데 마치 이제 하반기에 당장 삼천 시장이 열릴 것처럼 환호를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참 답답해요. 이번에 신용융자도 많이 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에서 17조 원대로 내려왔고, 또 예탁금도 7조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금융투자 종합과세, 금투세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시장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걸 나는 음모설로 얘기할게. 다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 다 나가라고? 다 지치고 털리고 막 하고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빚번데 사모펀드는 그 털리는 거를 계속 모으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지수 죽이잖아. 그러면 이 털어져 나간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냐? 1년 후나 이렇게 해서 막 그때 3천 넘어가고, 분위기 좋아질 때. 그럴 때 이제 지금 나간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리고 58년 개띠부터 시작한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 네.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 뜯어내. 세금 뭐 올리든 연기금 올리든 아니면 집 못 들게끔 만들든. 요번에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주식 시장보다 나는 부동산 대출 시장에 그 뭐라 그럴까 제한시키고 이 노이즈가 더 큰 변동성을 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야 왔기 때문에 부동산을 건드린다는 거는 중산층을 건드린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자산의 붕괴, 이런 가처분 소득의 감소, 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서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베이비붐 시대가 그나마 제일 튼튼한 주머니를 가지고. 주머니. 이 사람들 엄청 뜯어낼 것 같아. 세수가 그 부족한 것만큼 뭐 부동산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그 다음에 대출을 막아갖고 뭔가 여러 가지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제도화시켜서 그러니까 금투세는 나는 한쪽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특혜장 만드는 것 같고. 네, 사모펀드들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세금이 한 반으로 줄을 거야. 47에서 뭐 한 20%대로. 그러니까 사모펀드 특혜장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대출을 막아. 그러니까 막 뭐 계속 부동산 관련된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아니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막아. 그러면 이제는 가장 피 보는 거는 오히려 젊은 층이야. 오히려 지금 뭐 결혼하거나 집 팔거나 다시 또 새롭게 꺾기 해서 저기 뭐 갚고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루트가 모든 게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론은 이거 메꾸려고 주식 팔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금투세 얘기랑 이 부동산의 옥죄기가 나는 코스닥 개별 종목들 망가뜨리는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요때다 하고 우리나라 대표되는 대형주를 박살내는데 이게 롱숏이거든. 얘네들이 네이키드 매도 아니야. 그 뭐 합성이 되어 있다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선물 매도했고 선물을 계속 사. 근데 이게 이제 갖다 해서 12월물로 롤오버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12일까지 나는 좀 시간 벌었다 생각한 게, 하루 딱 매수해주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 580만 주, 870만 주, 오늘은 200만 주 때렸더라고. 좀 줄었지만, 이 때리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 23일, 그러니까 날짜로 8월 23일부터 카운팅을 한번 해봐. 8월 23일. 8월 23일부터 삼성전자를 오늘까지 2조 7천억을 때렸어. SK하이닉스 1조 3천억을 때렸어. 합하면 두 개가 4조잖아. 이때 전체 우리 시장의 외국인 매도 규모가 4조 2천억. 두 개 때린 건데 현대차 기아도 때렸거든. 그럼 뭐야? 우리나라 전체 시가당이 이 종목 시장 전체적으로 붕괴시키면서 공격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엔캐리 1차, 2차는 160에서 150, 150에서 140. 그래서 2차 엔캐리로 우리가 8월 5일까지 2,380을 받잖아. 네. 그리고 대반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두들겨 맞는 것 같아. 근데 3차 캐리가 아니라 엔캐리가 좀 분위기는 뭐 또 엔화도 그러니까 난 그쪽은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해지들이 우리나라 타켓으로 공격하는데
나는 논리가 그 뒤져보면 비번 왕창 모으고 있는 것 같아. 모으는데 6개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털리는 게 뭐야? 반도체, 2차 2차 전지. 전지. 그것도 내년도에 또 주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 그 작업을.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음모설로 6월달, 7월달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게 뭔지 아냐? 화장품. 그렇지. K-뷰티. 그리고 김밥. 우영인가? 우영. 우영? 우양. 지금 박살이 나 있어. 토막. 그때는 뉴스에 김밥을 잘 안 먹나 갑자기? 아니 사람들이 그 취향이 바뀌냐 더 먹어. 그래서 1월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수치 나왔는데 더 증가했어. 근데 주가는 그 6, 7월에 꼭 피크를 치고 지금 오히려 박살을 내고 있어.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자. 프리티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능력이 좋으셔갖고 워렌 버핏이 거기에다 출자를 했어. 정말. 그래서 프리티 사모 성장형 사모펀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네. 돈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조성이 됐어. 예를 들어서. 좋다. 좋지? 이 종목이 얘네들이 뭐 20%는 뭐 30%는 뭐 분산 투자할 줄 아냐? 한 종목 내에 투자하면 집중 투자를. 사모펀드가요? 개인성 사모펀드는 이 짓을 해. 근데 이거를 올릴 거라는 확신이 100%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왜 구성을 못 할 텐데? 얘네들은 승부를 걸어. 목숨 걸고 승부를 걸어. 여기에 다른 게 그 펀드 ETF야. ETF는 분산을 해. 그런데 사모펀드들은 여기에 다 대주주가 연결있거나 권력자가 있거나 다 그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한두 개 갖고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걸어.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사단 났던 게 옛날 라인 투자, 라인 펀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연결된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이쪽이 이제는 내년도에 극성을 부릴 것 같아. 프리티 사모가? 프리티 사모가. 뭐 할 거야? 자, 앞으로 프리티 사모라고 불러주세요. 프리티 사모 펀드가 세팅한 종목. 제가 세팅한 종목. 나는 세팅해야 될까? 나는 요번에 증자한 소부장을 세팅할 것 같아. 증자한 소부장? 뭐 하나 마이크론,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뭐 다 토막 만들어 버려. 전자에 토막 만들어 버려. 그럼 삼성전자 떨어질 땐 여긴 더 떨어지잖아. 근데 약간 삼성전자 연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 다 소부장, 삼성전자가 SK 관련이 있든 모두 상관없이. 그러면 이쪽이 올라가려면 엔비디아가 올라가야죠. 올라가줘야지. 근데 내년도 대선 때까지 난 엔비디아는 박스나 바닥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거기를 빠지는 걸 테슬라가 선수 교체한 것 같고. 네. 테슬라는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대표되는 전차군단 죽여보니까 지수는 오늘 2540이야. 2540. 그러면 2540이면은 여기서 최악 경우 100포인트 빠지면 땡칠 것 같아. 100포인트. 근데 2450까지 갈지 2500에서 막아낼지는 추석 지나서 금리. 그게 이제 최종적인 거고, 다음 하나의 불확실성은 대통령이 누가 돼? 그때까지는 사모펀드 전략은 채터는 전략 같아. 채터는 전략. 그러면서 빅펀드로 왕창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어. 불확실성 제거됐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됐으면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과의 어떤 노이즈가 어느 정도 보일 거 아니야. 트럼프 되면 완전히 그냥 쇠망망이로 그냥 관세 때리고 막 이럴 거고. 그런데 반대로 전쟁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리슨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여기는 이제 갖다 얘기해서 전쟁은 계속 더 될 것 같고. 난 민주당이 되면 전쟁은 더 계속 될 것 같아. 이 노이즈가 또 우리 대만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기만 바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그쪽 진영은 전쟁을 지원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근데 전쟁이 지속되길 바라는 포지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 보면 해결할 때
그 무기나 전쟁으로 때려 잡아갖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그 특징이 있지 않냐? 나는 뭐 전 뭐라고 세계적으로 하죠? 그 로비 아니 여러 가지 방산업체들. 뭐 그 방산업체가 아니라 미국이 그 재정 적자나 이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해갖고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가 강세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누가 사줘야 돼. 근데 사줄 사람이 지금 논리적으로 없어. 그럴 때는 공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 무기 주면서 뭐 아니 여러 가지로 세계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미국의 그 전략인 것 같고 중국은 내 편 만드는 전략이야. 내 편. 이제 갖다 해서 미국 쟤네들 나빠. 나한테 와. 그래갖고 독일도 에밀리 많이 한 것 같고 중동도 지금 하고 브릭스 아프리카다 지금 거점 아프리카도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뭔가 쫓겨나는 것 같아. 그 자리를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매트릭스를 가만 보다 보면 일단 2025년이나 2027년에는 어떤 방식이든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의 펜타닐 중독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편 전쟁이라고 중국에서 그런 것들이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다. 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라면 무기 갖고 싸우는 전쟁보다 나는 금융 전쟁이 더 무섭고 환율 전쟁이 더 무섭거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계 자본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쪽의 사모들이 해치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 우리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대서 우리나라 나는 금융 그 전쟁 터졌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약하지. 이러니까 당하지. 그런데 문제는 금투세 허용은 나는 약간 이제 그 사모펀드한테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주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금투세가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나 이런 건 기업들은 세금을 줄여주고 개인들한테 징수하는 세금이 많아졌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그 금투세 갖고 우리 일반 개인들을 뜯어 가봤자 10대 그룹이 줄어들면 그거 커버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 법인 부분에서의 그 세금 부분이 매출 증가해서 많이 자꾸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총체적 난국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러네요. 이게 기업을 지원을 해서 기업을 살려야 뭔가 우리가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이 나아지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일 수 있는데 대외적인 환경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도 뭔가 성과를 예전처럼 막 냈던 그런 영광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사업 방향성도 뭔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걸 대신해줄 만한 미국은 뭐 엔비디아가 있다가 테슬라가 있다고 왔다 갔다 해주지만 우리는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총체적 난국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면 반지성주의가 득세라는 것 같아요. 반지성주의? 내 논리 묻지 말고 내 논리가 맞아. 팔로미 따라와. 시끄러워. 그래서 그 친일 에너지도 이래서 반지성주의도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문제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놈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금투세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 시끄러워. 내가 문제 없으면 문제 없어. 따라와. 이 논리가 지배하고 그 마우스자들이 권력을 잡고 득세라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자금의 그 지원이나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속상하지만 2020년 우리가 BBIG 뉴딜 정책이
정확하게 2020년 9월에 발표됐어요. 네. 오랜만에 예전이네요, 되게. BBIG. 바이오. 그 다음에 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BBIG 게임 아니면 거버넌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득세할 것 같아. 이거는 곧 이때 망가졌던 사람들의 권력의 재편에 다시 등장해요. 근데 이거는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사모펀드에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정치적 에너지는 대판 색깔이 나면 싸워. 돈은 똑같아. 제가 적이 아니야. 돈은 뒤에서는 그래 동지 어깨에서 술 먹고 뭐 이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사모펀드 이게 뭔가 하려면 사모펀드 신고제가 나와야 돼. 신고제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해. 그거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돌아온 사모펀드. 그래서 내가 BBIG ETF나 레버리지를 사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라임 사태 때 잘린 사람들. 그리고 그때 망가진 주식들. 리바이벌. 이건 바이오에서 벌써 나와. 그러게요. 선생님 우리가 그때 막 시장 안 좋아질 때 우리 바이오가 한다. 바이오를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BBIG ETF, 타이거 ETF의 그 12 종목의 1위가 유한양행? 아니야. 게임의 크래프톤이야. 크래프톤? 그 다음에 삼바, 유한양행,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래서 그 바이오 중에 옛날 득세했던 거의 순위에서 요번에 CDM 포장만 해서 다른 거 간 거 제외하고 딱 남은 게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밀어버린 거야.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치셔갖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치셔갖고 옛날 그 뉴딜 BBIG 뉴딜 그때 세상에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했을 때 포트폴리오도 짜줬어. 정부가. 이 종목 중심으로 앞으로 포트폴리오 BBIG 펀드나 ETF 그러면서 타이거나 코드 BBIG 난리 쳤다고. 그때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카카오 그룹이 분할 따상 나 그때 시대야. 그때 그래갖고 카카오가 15만 원도 가고 그 시대 영광이 지금 다 3분의 1 토막되고 막 이랬잖아. 그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망가졌던 거를 갑자기 사모펀드 금투대 갖고 돈을 글로 모아갖고 그 종목 살리기 게임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나는 나온다의 배팅. 그런 시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한번 볼래?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선생님 또 올려주실 거죠? 여기 보면 그 바이오에서는 1등이 삼바, 셀티론,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알테오젠, 그 다음에 이제 셀티론은 합병됐기 때문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래서 요거 선택해드린 거예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여기서 제외한 건 유한양행, 알테오젠, 삼바, SK바이오팜 급등한 건 제외시키고. 벌써 바이오는 금리 인하 우리나라 한 번 내지 두 번 할 거거든. 미국도 뭐 175bp나 100bp 할 거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뭐 금리 인하하면서 침체다 아니다 갖고 계속 지표 갖고 싸울 거고. 75bp나 100bp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그거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계속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추정해서 몇 번 하느냐가 문제지. 2번 이상은 못할 것 같아. 한 번 내지 2번. 그러니까 그래갖고 부동산 갈 거를 대출로 다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내년 상반기는 어떤 느낌이면 집이 강제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것 같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어떤 꼭 그 에코프로 BM 2020cm 몇 개 고가주만 선도해갖고 그 열광 만들 때의 가격의 형성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똑같은 데가 있어. 마지막 국면에는 대장 한두 개만 난리치게끔 눈에 콩가 가버려. 지금 부동산이 그러는 것 같아. 고가가 뭐 그 아파트가 뭐 70만 원 찍었다, 100만 원 찍었다, 뭐 네. 이렇게 고가만 움직이고 밑에 따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갖고 밑에서 영끌에서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거를 요거 따라올 거야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엎어치기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 고가가 순식간에 부러지면 어떻게 돼? 중간 단은 이거는 뭐 더투매가 나오는 거거든. 그 상황이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냄새가 나서 나는 지금 금투세라든지 우리나라의 재반상 2027년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큰 플랜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 그럼 선생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지금 매수 가능한가요? 당연하지. 그거는 내가 제시해서 한미약품 40만 원, 한미사이언스 4만 5천 원. 뭐 이렇게 레스고를 불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는 내가 생리적으로 싫어하거든. 그런데도 크래프톤 사라 그런 거야. 게임주 왜 안 좋아하세요? 어? 게임 안 하셔서? 게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건 개인 사정이지만 내 그 뭐라 그럴까, 내 왼수가 게임 때문에 망가진 거. 뭔지 알겠지? 아하하하하. 그럼 선생님 크래프톤 말고 넷마블 그런 건 안 할래. 그냥 크래프톤만?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만 할래. 카카오가 선생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 카카오요? 근데 그 대신 우선순위가 네이버. 네이버가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터넷은 그때 KT 뉴딜 때 NC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이런 순으로 가거든. 네. 이게 이제 다시 또 되겠지. 어째 막 검은 사막 막 그런 게 막 진짜 들어가네. 게임도 안 하는데 막 알고 막. 근데 게임은 나는 이제 웹젠. 세상이 약간 바뀌어갖고 나는 크래프톤만. 크래프톤만. 그 NC 소프트나 이런 거는 완전히 여기도 박살이 나 있는 상태거든. 근데 NC 소프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역발상 전략을 하느니 네이버 하는 게 낫고 테슬라 연결고리에 우주항공이나 그 다음에 지금 요새 같은 장에서도 그냥 모트렉스라든지 현대오토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게 역발상 전략은 그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배터리에서는 내가 에코프로 갖고만 또 삼성 SD 갖고 단타만 하잖아.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7자 봤다 드디어. 그랬어요? 77,000원. 와우. 이번에 7만 원대 볼 것 같더라고. 요런 만지는 거고. 그래서 9만 원대 팔아갖고 8만 1,000원대 한 20-30%. 오늘 7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50% 내지 70%까지 7만 5천 원 오면 다.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급락,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도 급락할 때 바로 쭉 빼지 않아. 요렇게 빼지거든. 빠질 때, 요런 게 어떤 때는 20에서 30%, 잘하는 건 50%도 나와. 카카오는 37,000원에서 요게 70, 80%도 나왔어. 6만 원대. 근데 다시 이 저점을 깨니까 이게 주도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진 거는 이제는 어떤 원형 바닥형 내지 6개월이나 1년 동안 지금 이런 것들이 카지노나 이런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 덱스터도 이런 패턴 보였고 요새는 파동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쪽 섹터는 아직 바닥에 수렴 형태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부장이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더블 게임들 막 날 거라고 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를 만들어서 일반들 다 털어낸 다음에 사모펀드가 쫙 모은 다음에 사모펀드 특화시켜서 다시 한미반도체 같은 게임을 만드는 거지. 근데 선생님
선생님 수급을 보면 SK하이닉스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파는데 개인만 사요.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생태야. 그러니까 왠지 SK하이닉스 좀 더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수급을 보니까 개인만 사니 이게 바닥이 아니라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있어서 매수하기가 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모펀드 이렇게 설립할 때 이걸 디자인할 때 이제 바이 사이드를 내가 내가 사는 쪽, 셀 사이드 파는 쪽. 이제 대표잖아. 그러면 바이 사이드 팀을 하나 만들어. 너는 사기만 해라. 셀 사이드 팀을 만들어. 공매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서로 모르게 해. 그러니까 셀 사이드는 선생님 공매도. 아니 셀 사이드는 공매도든 주식을 팔게끔만 하는 사고를 갖게 만들어. 전략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팀. 수익을 내기보다는 일단 여기에 리더가 얘네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셀 사이드는 이거 200만 주 팔아. 팔아. 고가에 잘 팔아. 그럼 이 셀 사이드에 이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내가 이제 외국에 갔을 때는 언론을 이용하라. 고가로 만들어야지. 눈에 콩카풀을 씌우게 해서 선도주를 만들어 갖고 일반들 흥분해서 따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 엎어라. 별거를 다 가르쳐 줘.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셀 사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올려요. 광고 마케팅을 해. 언론에 나가고. 선도주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육축할 때 K-뷰티, K-푸드가 이런 형태를 거친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가 해치번 저거 그 눈에 콩카풀 씌워갖고 그 팔아먹는 수법 같은데 말은 못하겠지만 한번 믿어보시죠. 따라가지 마시고 뭐 한국에 뭐 미국 애들이 색조 사장을 한다는 조선미녀. 그 다음에 또 그 갖다 얘기해서 어떤 기업인지 까먹었지만 선크림은 우리나라 것만 받아. 그냥 그런 것들 그냥 급등시켜 놓고 뭐 광고 홍보 마케팅에서 야 진짜 우리나라의 K뷰티 뭐 또 김밥 외국인들 사진 딱 찍어갖고 김밥 먹는 거 보고 그래갖고 우양가에서 그거 당하지 좀 말아라고. 이거 벌써 셀 사이드에 광고 들어간 것 같다고. 근데 그 이후로 선생님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좀 조정받더니 더 갔어요. 더 갔다가 지금은 그 더 간 게 몇 프로 더 갔냐? 그게 셀 사이드에서 그 팔아먹는 수법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력설비니까 팔아먹을 때는 요렇게 만들어. 더 보내. 그래서 흥분하게 해. 그리고 약간 쌍봉이나 삼중천장이나 이거 하는데 어떤 거는 한미반도체가 이거 1년이야. 요 고공행진이. 1년 동안. 그러면서 이 1년 동안 얘를 주도 유지시키면서 밑에 거를 다 헤쳐먹은 거야. 지금 토막난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와 그냥 뭐든지 이쪽 아니야. 그런 게 지금 토막이 돼 있다고. 이때 상황을 잘 봐. 내가 17만원, 19만원 대 이거 팔아먹는 수법입니다. 얘가 10만원이야 지금. 대장이. 그러니까 대장이 반토막 나니까 어떻게 돼? 주변은 더 빠지지. 그리고 심지어는 증장기업은 뭐 3분의 1 토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요번에 9만원, 10만원에서 막아내갖고 다시 갈 건지 7자까지 보면서 갈 건지는 엔비디아가 결정. 그런데 그러면 이쪽을 그 구조화시켜서 이제 바이 사이드는 지금 계속 모으는 것 같아. 얘가 셀 사이드로 다시 분위기 가려면 바이 사이드가 충분히 모았고 뭔가 셀 사이드로 넘겼다는 얘기는 여기 선도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선도주를 다시 뭘 만들어야 돼? AI 반도체를 쓰게끔 만드는 뭔가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 자율주행차. 크게 자동차. 우리가 애플도 애플 플랫폼 갖고 해먹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자동차나 그러려면 AI 반도체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잖아. 지금 단기적 분위기는 엔비디아만 너무 돈 벌으니까 배가 아프고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전선이 붙어갖고 지금 뭐 삼성전자 누구하고나 힘 합쳐서 쟤네들 배격하자는 둥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에 가는 그림은 앞으로 계속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AI 반도체를 지금 다시 이슈화 시켜서 뭔가 분위기 만들면서 사모펀드가 시작이 된다면 의료 AI, 로봇, 자율자동 요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서 또 선도주 헤쳐먹을 것 같아.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박살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모펀드장 BBIG ETF 하듯이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뷰노 룬이 다시 볼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사모펀드 이게 금토세 돌아가는 양상 보이고 삼성전자를 더 죽이고 막 이런 쪽을 매도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전체 시장을 죽이고 얘네들 작업이 나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로봇 자율자동차 여기서 테슬라가 선도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격이나 현대차 기아 공격이 끝났어. 그럴 때는 다시 AI 반도체. 그때는 엔비디아가 바닥이 확인됐겠지. 이 전바같이 90불까지 갈 건지 100불, 110불에서 지지하고 갈 건지는 대통령이 누가 되나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 틈새로는 그래서 자율자동이니 헬스케어 의료 AI 로봇이니 인공위성이나 관련된 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주인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거버넌스 이런 것만 압축해서 시간 끌게 한 다음에 이제 대세 판단은 11월 5일만 돼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딱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거든. 그렇게 되면 뭔가 이제 엔비디아도 뭔가 바닥이 확인됐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됐다 하면 이제 정책이 색깔이 결정될 거 아니야. 해리슨이 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고 트럼프가 돼?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죽자 사자 변동성. 요새 파생시장에서 고가 저가가 야간 시장 주간 시장에서 거의 5내 7이 순식간이야. 하루에도. 이게 삼성전자 5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파생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 삼성전자는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500원. 거기에서 이 꼬리 변동성이 끔찍하게 되고 위클리 옵션의 변동성이 끔찍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500원에 5내 7포인트라면 종합주가 지수 순식간에 50에서 70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근데 중심 보면은 또 비슷해.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갖다 얘기해서 이걸 변동성 지수장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 갖고 또 미국도 비슷하게 빅스나 UVXY인데 내가 이 시간 통해서 UVXY는 그러니까 세금 10% 뜯는다 원천징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빅스나 하시라고 눈에 있는데 또 그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러면 그분은 그거 세금 그거 하지 마세요. 빅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BBIG 레버리지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80% 됐어. 10,000원짜리가 1,900원 됐어. 10,000원짜리가 1,900원. 그러면 돌았을 땐 얘가 빠르거든. 근데 얘는 또 과세를 해. BBIG 레버리지니까 2배 변동성인데 얘는 세금 과세를 뜯어. BBIG ETF는 비과세야. 그러니까 근데 변동성은 작을 거라고. 요건 2배고. 그걸 감안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참 그러네요. 변동성이 크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건데 거긴 또 세금을 물리네. 근데 위험도 함께 세금을. 나는 근데 배당이나 세금은 우리 승부 볼 때 승부전사는 그냥 덤으로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투자 결정을 보류하거나 난 그러진 않아. 대신 금액 베이스는 조절해야 돼. 큰 돈은 안전한, 변동성 큰 거는 약간 조금 투기 뭐 이렇게 그렇게 작은 배분만 하지 세금이나 배당 부분은 나는 신경을 끕니다. 그럼 선생님 BBIG에서 B가 배터리잖아요. 에코프로 말씀하셨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금양 그거는 다 매도 사인 냈어. 다 매도?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아직까지 추세가 아닐 때는 선도 대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큰 게임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보면 느브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빠지는 거야. 요번에 한 2, 3일 동안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엔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급등해서 와 했잖아. 네. 오늘 딱 보니까 다 원위치야.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오늘 급락할 때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엠텍을 사시라고.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요번에 막 급등하니까 엔솔 뭐 40만 원 넘어갔고 하니까 이제는 2차 전지 주도주다. 내가 다 팔으라고 그랬거든, 그때. 그리고 포스코만 다르게 보겠다 그랬어.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신용융자 반대 매매 많이 털린 종목으로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빈집털이 되니까 좋은 신호.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사이즈가 너무 커. 그러니까 나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엠텍 뭐 이런 것들 오히려 그쪽이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BBIG 중에서 이제 비배터리가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사고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음극재, 양극재가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고 해리스가 되는 게 좀 유리할 거고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교통 정리가 돼야 된다고. 이거 1년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에코프로 갖고 타이밍 잡는 거야. 이번에 또 7만 7천 원대 산 거는 나는 8만 원만 넘어도 그 8만 5천 원과 9만 원만 와도 때릴래. 그 정도밖에 안 봐. 또 8만 1천 원에 산 거는 9만 원 넘어가면 때릴래. 그렇게 짧게 보면서 그리고 삼성 SDI도 38만 원, 40만 원에 때리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에 CIS가 다시 12,000원에서 9,000원까지 왔어. 이런 것들을 디프리 파동 정도 하면서 언제 다시 이 전체가 움직이나. 이것도 11월 5일 지나야 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배터리 전쟁이 전기차 전쟁이 완료돼야 돼. 그럼 그 틈새로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파라텍이 상한가 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고체라는 게 불이 잘 안 난다 개념의 플러스 알파고 오늘 파라텍 상한가 친 거는 이제 지하의 음화 스프링 쿨러. 쿨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한 거지 이게 주도하겠어. 그러니까 파라텍 갖고 계시면은 전에 2,700원에 팔아갖고 1,700원에 다시 사라고 그랬어 전략. 그럼 물량이란 늘리잖아. 오늘 2,300원에 상한가. 그러면 오늘 2,300원 데드 잡으라고 그랬어. 깨면 무조건 털어라. 근데 오늘 안 깨졌어. 그러면 월요일 날 지금 주가에 150원에 200원을 데드 잡고 할래. 그래서 요번에는 3,000원 넘는지 4,000원 가는지 이거는 데드 잡고 가서 3,000원 4,000원 또 때려버릴래. 그러니까 4,000원 이상 단가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본인 단가 잊어버리라고 자꾸 그랬잖아. 2,700원 때려갖고 1,800원 샀던 물량이라도 늘리고 요번에 다시 3,000원 4,000원은 오히려 5, 6,000원짜리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조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요새 장의 특징이 삼성전자, SK는 우리나라 지수 전체의 대장을 빼면 테마주나 개별 종목은 순환이 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오를 때 때려버려야 되는 거야. 이번에 원전의 한전 산업도 봐. 16,000원에 때리라고 때린 사람하고 못 때린 사람. 다시 순식간에 3,000원 흔들어 버리는 거야. 네. 오늘도